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파이 학원에서 서울국제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학부모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일단 서울국제고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국제고가 수학 교과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1월달, 2월달에 학생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국제고 보시면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인데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싶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사고인데도 굉장히 독특하게 공립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어떻게 특별히 치우쳐지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집에 위주로 해서 부교재 하나를 사가지고 학생들이 쭉 돌려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에서만 집중적으로 출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교과서 위주고요. 문제가 굉장히 고르고 아주 좋은 문제들로 이렇게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거를 알고 싶은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모든 단원에서 거의 다 고르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특히 수능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 그런 문제들은 여러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를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그런 공부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사고고 공립이다 보니까 타 학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모르시고 3월달에 상담하러 오시는 어머니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요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국제고는요. 한 학기 범위가 쫙 주어져 있으면요. 일반적으로는 중간고사, 여기까지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볼 텐데 국제고만큼은 섞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취지는 일반적인 사교육 좀 받지 말고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굉장히 학원을 찾는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국제고 전문 수학학원을 찾든지 아니면 그냥 교습소에서 아니면 큰 대형 학원에서 그냥 다른 반에 껴서 수업을 듣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좀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좀 독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어떤 해는 그냥 일반고하고 똑같이 하기도 했었고 재작년에 그랬었고요. 작년에는 또 똑같이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주어질지. 그런데 이거는 아무튼 요렇게 거의 대부분 요렇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독특할 거다.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은요. 국제고다 보니까 시험 지문이 영어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고 시험 입학하고 난 다음에 좀 당황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30% 정도가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적게는 20%입니다. 근데 올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35%. 그러니까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요거는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학교 프린트라든가 이런 걸로 준비를 시키니까 1학년 때는 영어 단어만 알고 있어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2학년 때는 미적분 과목에 들어가면 정확한 해석이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확통 같은 경우는 독해를 잘못했다가 완전히 문제를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꼭 한 번씩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기 초에 좀 준비를 좀 그때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일반 시중 문제집에 이게 주어져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은데 저희는 기출 문제가 다 데이터화 되어 있으니까 저희랑 공부를 하시면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요. 자, 요게 지필고사 여기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제 난이도와 경향이요 매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주기가 있는데 약 2년 정도의 주기를 가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바뀌세요. 그러니까 보통 자사고는요 출제하시는 선생님의 특색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응용 문제를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문제를 좋아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가급적 서울국제고는요 선생님들의 색깔이 좀 드러나지 않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출제를 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난이도가 또 경향이 매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어떤 해는 EBS 교재에서 집중적으로 낸다든가 어떤 해는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를 해도 충분할 정도 어떤 해는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 위주로 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6월 달에 고3이 본 문제를 9월 달에 출제를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됐어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런 적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국제고 수학시험은 이렇다. 이런 걸 대비하면 된다. 이거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수학 공부를 제대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다 싶은 유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원마다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있어요. 난이도가 조금 평이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것 때문에 등급 컷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한두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교과 범위 밖에서는 절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창의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집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풀어낼 수는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에 굉장히 관심이 있냐면 이 학생이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달달달 중학교 방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푸는지에 되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답지를 낼 때 굉장히 채점을 엄격하게 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저희 시험을 보는데 한 학생은 100점을 맞았고요. 한 학생은 서술형에서 1점이 깎여서 99점인데 이거까지 깎으실까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깎으세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서 점수를 감점을 많이 하시니까 평소에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평범하게 외우듯이 공부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국제고 학생들 특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외고하고도 다르고 국제고 학생들의 특징인데 좀 보시면 우리 학생들 좀 와닿는 것도 있고 나는 아닌데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국제고 학생 특징이요. 문과에 굉장히 좀 치중되어 있어요. 언어를 잘하고 또 자기가 그쪽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주로 가다 보니까 수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학을 좋아는 하지만 비중을 안 두는 학생도 있고 심한 경우에 수학을 싫어해서 국제고를 가는 학생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언어 쪽을 학교에서 특성화하고 있고 언어를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그건 재밌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수학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학교를 진학을 할 때요. 수학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아주 높은 학교, 명문대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국제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수학 절대 버리지 말아라. 요거는 국제고 학생들이 꼭 염두를 해둬야 되고 부모님들도 그거를 수학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운 점인데 학생들이 이제 선배들한테 좀 있고 듣고 그러면 알겠지만 국제고 학생들이 인성을 보고 뽑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인성이 좋고 정말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니까 학교 생활은 정말 즐겁습니다. 근데 주말에 나와서
국제고에 맞는 수학 학원이라든가 다른 학원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울시 곳곳에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거길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수학 학원의 좋은 데를 좀 찾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원 찾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국제고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을 여러 개 다니지 않고 보통 자기가 제일 부족하다 싶은 과목, 약하다 싶은 과목만 한두 군데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안 다니는 학생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학학원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국제고 수학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요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요. 국제고 수학을 만만히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취지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 내용이 고르게 평범하게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지. 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면요. 100점이 가능한 시험지입니다. 물론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에 100점도 배출을 했고 늘상 그 정도 수준인 학생들이 나오긴 해요. 학교 전체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한 재능인데 수학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좀 낮추잖아요. 바로 60점대로 떨어집니다. 만만히 보실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고 시험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외고나 문과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내가 이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외웁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고 나서 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외웠던 문제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좋았다고 해서 지금은 수학적인 재능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이 성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이제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바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유형별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유형이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응용해서 너희들이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니? 그거를 고등학교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공부를 했어도 어떤 학생은 60점대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는 이 문제를 처음 봤대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지만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과생들이 공부하듯이 무슨 얘기냐면 수학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문제를 풀면서요. 그 문제에서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뭔지를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고 걔들이 어디까지 응용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 그냥 문제만 풀어대는 게 아니고 자꾸 그 속에 있는 뜻을 찾고 얘를 어디까지 내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거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이런 것은 이런 나만의 공식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은요 요거는 좀 굉장히 필요한데 국제고 학생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문제나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평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자 문제를 풀 때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친구한테 내가 설명한다 생각하고 아니면 해설서를 내가 작성한다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자꾸 완벽한 상황을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되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한데요. 이번 겨울방학에 공통수학 1, 2는 다 끝내셔야 됩니다. 자, 공통수학 1은요 거의 대부분 예비 고1 학생들이라면은 풀었을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선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을 반드시 하시기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 선행을 믿지는 마세요. 왜? 그때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깊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평이하게 출제된다라고 했지만 선행만 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이런 문제들이 속출해요. 그거를 이번 겨울방학에 조금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2학기 때 공통수학 2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안 배웠었던 낯선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도형을 먼저 배울 거고요. 이 도형이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요. 명제라고 학생들이 크게 접해보지 않았던 낯선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름방학에 직전에 공부를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공통수학 1, 2까지는 전부 다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어적인 특징이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자꾸 좀 멀리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조금 어려운 수학 문제나 낯선 수학 문제 보면 자꾸 뒤로 미뤄요. 근데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부딪혀야 됩니다. 지금 부딪혀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들한테 붙들고 늘어지고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덤벼들어야 됩니다. 지금 요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5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따가 저희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시키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좀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좀 이건 좀 심한데 생각이 저희들 표현은 아침에 일어나서 수학 문제 풀고 밤에 잠들 때 수학 문제 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학습량은 확보를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만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런 기준을 조금 세우셔야 돼요. 내가 풀기 살짝 버거운 문제들 위주로 계속 점진적으로 테스트의 강도를 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이런 게 좀 힘들어요. 저희들은 테스트 1회, 2회, 3회 올라갈수록 단계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것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평소에 자기가 혼자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뉴스카이에서 1월달, 2월달에 보통 테스트나 과제로 문제를 이 정도 풀게 되거든요.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하루에 50문제,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문제인데 이 정도로 확보를 해서 꾸준히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풀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내 것이 될 때까지 틀린 문제들을 다시 보는 게 좋은데 이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 될 때까지 노력한다는 게 내게 될 때까지 이거를 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이게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내게 됐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학생이 딱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나 배운 사항을 가지고서 내가 응용하고 조합해봤더니 문제가 풀렸다. 그러면 그게 이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럼 난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한테 이 내용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학원을 좀 선택할 수 있는지 제가 좀 팁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뭐 국제고도 그렇고요. 다른 학교도 최고로 아주 고난도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럼 학생들이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풀어주기만 하면 학생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만 하고 넘어가고 잘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요. 부모님들 요거는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광고나 뭐 평가를 이런 거를요 받지 마시고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요 선배들을 만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배들한테 선배님 어느 학원 다니세요? 그랬을 때 그 선배들이 나 어디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나 어디 다니는데 거기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치셔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학원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그 학원이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기준을 또 잡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 아이한테 관심이 있는지, 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인지 이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니고 어머니들한테 소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들한테 소개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학생들은 선배들을 만나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커뮤니티나 SNS 이렇게 보는데 광고하고 많이 헷갈려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판단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때 오히려 학원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학원에서 학생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얘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중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지 요걸 물어보시는 학원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학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얘가 전공이 뭐를 하고 싶은지, 수학을 어려워했는지 좋아했는지, 연산 같은 거 할 때 덤벙거리거나 아니면 집중력 있게 공부를 잘하는지,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학원을 선택을 하시면 그 학원이 아이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그 아이에 맞는 방향성을 좀 제시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 부합되는 학원은 아무래도 선배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보시는 게 많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3학년이 많이 다니는 학원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이렇게 오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되게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서 3년 후에도 좋은 성과 있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